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 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운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전형은 광운 참비인재 전형이죠. 전년도에는 523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선발 인원이 다소 줄어서 491명인데 491명의 모집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광운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죠. 물론 인문계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광운대학교는 선발 인원이 거의 500명 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모집 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3배수 서류종합평가 100%의 면접을 30% 반영하는 거고, 1단계의 배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배수를 주고 있고요. 면접 일자가 11월 6일과 11월 7일인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1차 합격자 발표가 11월 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3일 1차 발표,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1월 6일과 7일이 면접 일자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겠다 하시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대부분이 광운대, 국민대 또는 건국대, 동국대 라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경희대나 아니면은 중앙대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형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강원대에 원서를 쓰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대학 가능성이 높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출 서류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종합적 정성적 평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개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접은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지원자의 평가 서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구성된 개인의 적합 질문을 통한 종합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의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경쟁률은 8.31대 1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별로 높은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균 경쟁률이 약 2대 1에는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1단계를 고려하면.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좀 낮은 구간에 보면 전자통신공학과 같은 경우는 4.6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높은 경쟁률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1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문과 쪽의 경쟁률이 좀 높네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의 경쟁률은 전기공학과가 4.55대 1, 전자재료공학과가 5.87, 또 높은 학과가 로봇학부가 7.29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 3배수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경쟁률이 2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 또 어떤 경쟁률은 사실상 원서 지원했다라고 본다면 한 4점대의 경쟁률은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될 때 적절한 원서 지원을 했다라고 본다면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광운대학교는 1차 발표가 11월 3일,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1월 6일과 7일,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대비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표 기다리고 면접 준비하시면 현실적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 광운대, 명지대, 또 상명대,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쪽 라인, 또는 홍익대 정도의 라인의 원서를 썼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과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시보다는 수시 합격 가능성이 높고 수능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서를 써서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전자공학과의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을 한번 볼까요? 충원율이 가장 높았었던 구간은 전자공학과가 전년도에 170%,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가 126%, 로봇이 119% 정도의 충원율이 나왔고요. 문과가 자연계열에 비해서는 충원율이 좀 낮습니다. 법학과가 84%, 국제학부가 40%, 경영학과가 78%, 국제통상학과가 70% 정도 되니까 문과 쪽은 대부분 70%, 80%의 경쟁률이고요. 자연계열은 높은 데는 보통 100% 또는 170%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합격생들의 학생부 등급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3등급 중간 정도의 성적대가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자공학과는 2.99 정도, 전자통신공학과가 3.27, 그 다음에 로봇이 3.28, 법학과가 3.50 정도의 경쟁률이죠. 등급이죠. 3점대 중반 정도의 학생부 등급이라고 한다면 그게 평균 합격자 성적 대부분 70% 성적이라고 고려하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대부분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초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대부분이 2등급 후반부터 시작해서 4등급 초중반까지 원서를 썼다고 보면 사실상 입시 결과를 고려하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내신 성적의 범위 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경쟁률 자체가 1단계 3배수로 고려하게 될 때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이 이렇게 높다, 2.99니까 내신 성적이 되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신 성적이 나타나는 이 높다라는 성적은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의 의미일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성적의 의미이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높은 학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균 성적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율이 높죠.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는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과보다 높은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내신 성적, 경쟁률 대부분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 원서 쓸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경쟁률이나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라기보다는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왜?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점수 편차 차이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광운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개별 면접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는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이런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물어봤었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이 학과를 지원한 동기와 자기소개를 1분 이내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1학년 때 뮤지컬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활동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는 또 1학년 때 레디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1분 30초 내로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자소서에 노년층 정보격차를 주제로 연구했다고 썼는데 활동을 얘기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을 좀 더 분석하면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 있는 거죠. 항상 공통 질문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동기는 뭐냐? 자기소개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바로 공통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통 질문을 통해서 동일 학과에 원서를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답변을 통해서 비교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별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별 질문들이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 면접,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학업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은 학생부와 자소서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우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은 내가 면접관이거나 입학사정관이라는 관점에서 예상 문제를 적어도 30개 이상의 예상 문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죠. 보통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은 약 50초 정도, 글자 수로 얘기하면 한 300자에서 350자 정도로 글자 수로 완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학과의 질문 내용입니다. 1번, 컴퓨터 꿈나무 축제 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두 번째는 대칭키, 암호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대칭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네 번째, 독서를 많이 했던데 본인만의 책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다섯 번째, 학습 실장을 많이 했던데 본인만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협동심을 기른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물어봤죠? 자, 첫 번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과와 마찬가지로 질문 내용은 공통질문, 지원 동기, 자기소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개별 질문 내용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 그걸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 준비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그 제출서류 기반으로 한 면접은 되게 어려운 면접이에요. 우리가 면접의 형태가 제출서류 기반의 면접도 있고, 또 상황 제시문 면접도 있고, 또 의대처럼 MMI 형식의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면접들이 있죠. 하지만 요즘 이제 대학별 고사에서 논술 전형이 계속 축소가 되어지면서 대학별 고사에서 강조가 되어지는 게 결국은 면접이거든요. 면접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 학생을 대면해서 평가한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사실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고 또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10분 동안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이 이루어지고 면접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좋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운대학교의 면접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광운대학교는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까지 시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시간이 매우 적다라는 점. 두 번째는 광운대학교의 경쟁률이 약 8대1 정도, 1단계 비해서 3배수라고 생각하면 1단계 통과할 비율이 대부분 2대1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평균적으로 학생부 등급이 3등급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생의 점수는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초중급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은 뭐냐면 제출 서류만으로는 제출 서류만으로는 지원자들 간의 우위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학생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 또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운대학교 면접고사 진행하는 과정은 광운대학교 참비대인자 전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3일, 면접일자가 11월 6일과 7일,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학원에서는 지금 토요일 2시부터 6시 또는 일요일날 10시부터 2시 사이에 광운대학교 주말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지 내가 이제 현재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이널 수업은 11월 3일, 4일, 5일 수목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하고
한 반의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요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수업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광운대를 포함하여 지원한 대학들이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학들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